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효입니다. 오늘 이제 영안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만한 건 다 해드려서 이제 그만할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영안 관련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영안이 열렸다, 백회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서로 이렇게 혼동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영안을 여는 것하고 백회를 여는 것 혹은 그 상단전을 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우리가 상단전 100회가 개통이 되었다라고 할 때 흔히 빛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빛의 어떤 환희,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무아의 어떤 지복의 감정을 느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빛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고 나면 제가 그게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 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먼저, 우리 상중하단전의 각각의 그 차크라에 따른 오라가 다릅니다. 빛의 색깔이 좀 달라요.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기억이 아마 드렸을 겁니다. 상단전은 그냥 빛의 어떤 그 순수한 색으로 덮여 있고요. 중단전은 황금빛이 납니다. 그래서 중단전 기운을 많이 쓰면 이 금빛 혹은 황토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빛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전은 암갈색 색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단전에는 원래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못 보느냐 하면 기운이 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운이 돌지 않기 때문에 왜 상단전의 빛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 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이나 어떤 그 일체의 어떤 그런 의식 현상들, 그 다음에 물질 현상들,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어떤 그 힉스 입자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든 나쁘든, 좋은 것에선 좋게 반응하고 나쁜 것에선 나쁘게 반응하고 모르는 것에서는 모르게 반응하고 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도를 할 때 이미 받은 듯이, 이미 이루어진 듯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기라는 것은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그렇게 반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속는 것이 아니라 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현실에서도 그게 발현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 외부와 반응을 했을 때
우리 내면 의식 안에서 이것이 정체되어 있을 때 혹은 무지할 때, 예, 그것이 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덮여 있거나 흐르지 않게 되면 그것이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붉을 단자를 써요. 그거를 모아서 붉게 된, 모으면 뭐 열이 좀 난다라는 부분 때문에 붉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붉어요. 이게 뭉쳐져 있으면 붉게 보이고요. 그 붉게 보이는 그것을 계속 내가 의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이걸 이렇게 순환시키고자 하면, 호흡 통해서 이거를 순환시키고자 하면 그때부터 이것이 서서히 다시 맑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단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원래는 빛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 여타한 감정이나 혹은 뭐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눈을 감고 혹은 뭐 평상시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의식 안에서는 이것이 그냥 검붉은 붉은 기운으로 덮여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의식해서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온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 붉은 기운을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온기 딱 시켜놓으면 바로 붉은색이 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즉 앞에 가려져 있거나 덮여 있거나 혹은 뭉쳐져 있던 부분들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상단전 같은 경우엔 빛으로 드러나고요. 중단전은 황금빛으로, 하단전은 다시 그 암갈색 혹은 암적색의 어떤 색깔로 이렇게 확실하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상단전에 있는 이 빛의 기운과 붉은 기운은 다른 것이냐? 같아요. 같은 것인데 뭉쳐져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붉은 기운으로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흐르지 않고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냉기를 발산합니다. 단전 호흡을 하면 몸에 열이 납니다. 흐르면 열이 납니다. 반대로 흐르면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뭉쳐져 있으면, 그리고 뭉쳐져 있게 되면 냉기가 나타나고요. 이 뭉쳐져 있던 것이 이렇게 돌 때 시원한 감각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 상단전이 이렇게 기한일 때 그 기운이 이렇게 흐를 때가 되면 여기에서 물 한 방울 이렇게 이마로 요 위에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정말 물방울이 우리 왜 뭐 고문할 때 이렇게 이마에다 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라는 얘기 있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한 방울씩 이렇게 쪼르륵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똑똑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한겨울에 고드름, 처마 끝에 고드름 얼었다가 그 고드름이 녹고 나면 한 방울씩 이렇게 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운이 돌 때, 뭉쳐져 있던 기운이 서서히 돌기 시작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어디 부산 교육 갔다가, 그 학교 선생님들 교육 갔다가 제가 이제 이런 바디 스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선생님이 아마 단학수련이나 뭐 이런 걸 하셨는 것 같아요. 자기 딴에 이제 전문가예요. 그래서 축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는 축기 하는 게 아닌데요, 외부에 여기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발끈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명 정도를 모아놓고 수업했는데 99분이 제 교육에 대한 평가를 다 좋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딱 그 한 분만 최악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적어놓고 가셨던 걸 제가 들었었는데, 축기를 하게 되면은요,
몸 안이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얼굴이 발그스레해서 기운이 돌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죽기 해놔놓고 여기에 대한 별다른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 몸이 더 찬지, 그리고 또 여자들 중에 특히 자궁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몸이 찬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자궁이 나빠서 몸이 차다가 아니라 그 찬 기운을 모으는 자궁의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몸 전체를 차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궁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있는 기운들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외부에 있는 역할을 받아들여서 그걸 키우려고 하면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것을 키운다라는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받아들임만 있게 되면 그 기운이 춥기가 되고, 춥기가 되면 차가워집니다. 냉기로 이게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궁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발이 시린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는 몸 안에 쌓이면 이것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냉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죽기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 죽기가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 수행단체에서 제 이야기 들으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죽기 하지 마십시오. 그 죽기 되지도 않지만 죽기 할 필요 없습니다. 천지가 다 기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천지의 기운과 내 기운을 순환시키시면 그때 상중하단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어떤 역할, 본분을 드러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돌 때, 즉 그 붉은 기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돌면서 순환하면서 이것이 거쳐질 때, 벗겨졌을 때 바로 상단전의 빛이 드러납니다. 때문에 100회를 개통하거나 상단전이 열려서 그 빛을 보는 것이 영안을 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영안은요, 거기에서 또 몇 단계를 더 거치면서 이렇게 그 수행을 해야 그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개발을 해야 영안이 열리는 거고요. 상단전이나 백회가 열렸다 그래서 빛을 봤다 그래서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는 그냥 그 빛을 보고 난 이후에 뭐 이러저러한 다른 사람의 의식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운은 순환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운이 순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상중하단전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기운의 순환 흐름이라고 하는 나 이외의 이 우주의 사이클과 내가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기운을 내가 그만큼 쉽게 받아들이거나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운이 나와 하나의 사이클로 이렇게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오픈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를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한다라고 자꾸 믿으시면 내가 오픈돼서 내가 확장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나는 여러 어떤 요소의 결합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결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조 안에 나와 나만인 다른 어떤 이 두 세계가 서로 감응하는,
서로 반응하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 반응하는 요소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외부의 어떤 다양한 차원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온다라는 걸 아시게 되고, 그걸 아실 때쯤 되면 여기 이 내부에 있는 이 외부와 반응하는 이 부분을 따로 저쪽 세계로 이렇게 밀어서 보낼 수 있게끔 되는 게 영안이에요. 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거울방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안기부 무슨 FBI 이런 데 가 보면 그 범인들 데려다 놔놓고 그 안에서 취조하는데 앞에 창문이 하나 있고, 그 창문 밖에서는, 창문 안에서는 저게 거울로 보이지만 창문 밖에서는 이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이시죠? 예. 자, 그 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방이 거울이에요. 사방과 천장과 바닥까지 다 거울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그 거울의 방 안에 들어갔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비유인데, 자, 그 거울 안에 내가 들어가서 거울 안에 있는 나를 비춰봅니다. 그러면 거울은 거울을 서로 이렇게 두 개의 거울이 서로 비춰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반사가 일어나죠. 예. 이 사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래 위까지 이렇게 거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것은 하나의 서로가 서로를 계속 되비치면서 만들어내는 의식적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구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혹은 행과 열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매트릭스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나의 어떤 의식이 그 거울방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마치 취조실 그 밖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나고, 그 취조실 안에 있는 것도 역시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울방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의식을 갖고 그 거울방 밖에서 이 거울방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거울방 밖에는 또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계는요, 그 거울방 안에 있는 세계를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영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이 거울방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되비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울방을 벗어날 수 있는, 이 거울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능력 혹은 그 수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그래서 신통이 열리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다른 사람을 환히 보면서 병 고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갇혀있는 그 거울방을 벗어나서 거울방 밖에서 거울방 내부를,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나의 어떤 온갖 신산과 고초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거울방 안에서 내가 거울방 안에 갇혀 있음을 알 때에도 빛은 납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도 없다면 내가 거울방 안에 있다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네,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이 거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거울 속에 들어있는 인물이 나 아닌 다른 어떤 대상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예, 그게 우리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네. 이 비춰지는 어떤 거울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나는 나를 만드네. 예, 이게 수행자입니다. 근데 그 거울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예, 그럼 그 단계를 지속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가 결국에 그 거울방을 벗어나서 거울방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다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한번 가르침을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에서 상단전,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단전이 이 차크라를 열었다. 송과체를 열었다. 그 다음에 백회가 개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이 영안을 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기본적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자 그 서산대사 말씀처럼 논밭을 걸어가는 어떤 수행자 스스로의 발걸음을 잘 살피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천지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적인 차원과 사후 세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0강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천지인 공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지인 공부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시 되반복되는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이 천과 인 사이에 만들어진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가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천지인 이 세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혹은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땅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하늘을 중심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성향이 벌어질 뿐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벌어진다가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한눈으로 꿰어서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수행 혹은 결과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제가 이 불교 혹은 제가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만난, 무명사들 혹은 불보살들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제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소원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